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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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합시다. 그 글쓰기 네, 첫걸음. 시작합시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화면 조정. 그걸 그 화면 안 띄우고 있었네. 일단 오늘 글을 쓴 그 동기나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줘요. 내가 어, 바나나를 먹을 동안. 어, 빨리 얘기해 빨리. 서울이 있잖아요. 서울이 있어서 경복궁에 있어서 경복궁은 중심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거 쓰게 됐어요. 책은 왜 읽었는데? 네? 네, 그 책은 왜 읽었는데 그러면? 오래된 역사요? 그러니까 뭔가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썼을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서평이라면서. 네네네네. 서평이죠. 이게 왜 읽었냐고 그 책을. 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경복궁에 관련된 그냥 음. 글을 읽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박시왕조를 열고 싶다 그런 마음? 네? 박시왕조를 새로 열고 싶다 그런 마음? 그건 네네네네. 경복궁을 그런 힘이죠. 경복궁이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 그런 힘이죠. 음, 그래. 봅시다. 자,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페미니스트에 따르면 히스 스토리니까 남자들이 얘기가 됩니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그 얘기가 나오네요. 꼴패미 말들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서촌의 역사 앞에서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저서 역사. 저거 읽어봐. 어떤 거요? 역사 다음에 있는 거 읽어보라고요. 역사가요? 역사 다음에 읽는 역사 다음에 헬라 문자 읽어보라고. 히스토리아? 히스토리 아이. 히스토리아. 그래. 역사로부터 유래한다. 번역투네. 문장이 번역투라고. 네. 이번 글은 아마 네. 번역투가 좀 많을 밑밥 거예요, 깔지 아마. 마세요. 에? 밑밥 깔지 마세요. 번역투가 왜 많은데? 많을 거예요, 아마. 왜? 왜냐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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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많냐고 빨리 얘기해. 뭐 자꾸 어정쩡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박근혜도 아니고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왜냐면, 어, 어, 그, 첨삭 받기 전 글이라서요. 시발 그럼 청섭을 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왜 퇴고를 안 하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몸으로부터 유래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존나 번역투 같으니까 다음부터 쓰지 마세요. 네, 헤로도토스는 이 책에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기술했다. 요것도 존나 이상하잖아. 네,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것도 번역투 같다고 쓰지 마세요. 네네, 네네. 이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것도 번역투네. 네, 많을 거예요, 아마, 무슨 논문 보고 제 뺏겼니? 생각에. 네? 논문 보고 뺏겼니? 아, 그렇진 않고요. 세 문장 읽었는데 어떻게 세 문장이 전부 다 번역투일 수 있지? 어,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아마 그럴 거인 거 아니에요? 씨발 이건 좀 심하지 않냐고요. 어, 내가 처음 글을 봐줄 때부터 잡았던 게 번역두잖아. 네. 그럼 씨발 그거는 안 나와야지 더 이상. 이제 몇 번 했는데 이제. 어, 어, 그리고 이를 아마, 통하여 그리스인들에게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 그리스의 자유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자국하고자 한 것이다. 이거는 번역두 냄새가 조금 나는데 좀 낫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을 기술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리스를 벗어나 다른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지역에 대한 기록까지 남겼다. 이러한 헤로도토스의 탐구 정신은 역사를 통해 후세로 전달되었다. 이것도 존나 번역두 같다. 그 결과 본래 탐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이게 히스토리아죠, 그죠? 히스토리아는 네, 역사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역사로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역사까지가 아니라 역사로까지. 네, 그리고 히스토리아에 저렇게 적어놓으면은 저렇게 적어놓으면은 원래 쓰는 언어하고 다르잖아. 작은 따옴표를 붙이세요. 네, 작은 따옴표를 붙이라고요. 네, 네. 자, 이것이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 여겨지는 이유다. 이것도 번역투네. 이것도 번역투네. 네. 아마 기억 많이 나올 거예요. 왜 번역투가 많지? 최고하지 않아서? 어, 아니면 어, 그냥 한번 족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뭔데 한번 얘기해봐요. 얘기해봐. 뭐 얘기를 들어봐야 될 어, 거 아니야. 아, 이게, 어, 그, 첨삭, 이렇게 받고, 그러기 전 글이라, 약간, 뭐라고? 첨삭 받기 전 글이라, 첨삭 받기 전 누구한테 첨삭을 받아요? 아, 아, 그러니까 방송에 아, 가져오기 전에 누구한테 받아요 그걸? 어, 님한테요. 이모한테 받는다고요? 아니요, 님한테요. 저한테 받는다고요? 네, 28 내가 이걸 봐주면은 내가 첫 시간부터 얘기한 거는 걔 이걸 고치라고 내가 이걸 해주는 거지. 고치고 글을 좀 더 잘 쓰라고 해주는 거지. 씨발 뭔가 고칠 거리를 남겨서 갖고 와서 내가 여기서 떠들 거리를 만들어라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하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고. 이건 국회 청문회가 아니에요. 네. 왜 씨발 번역투를 쓰냐고요. 너무 심하잖아. 이거 천문단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어, 지난번에 글은 지난번 글 기억하죠? 네, 예, 지난번 글은 지난번 괜찮았잖아. 글은, 네, 근데 씨발 이번엔 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냐고. 죄송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줄 때 존나 싫어하는 게 첫 번째가 번역투고, 두 번째가 씨발 그 뭐예요, 관념론자 새끼들이고, 형이상자 네, 같은 새끼들 있잖아, 그 새끼들이고, 네, 세 번째가 씨발 했던 말 또 하게 하는 새끼들이야. 죄송합니다. 번역투 쓰지 마세요. 네, 나올 때마다 이 얘기할 거다. 네, 자, 사람들에게 탐구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지루하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번역투네. 네, 이것도 번역투네. 죄송합니다. 슈발 번역투 쓰지 말라고. 네, 번역투 나올 때마다 씨발 내가 이럴 거라고. 아, 탐구가 퇴색된 상황에서 오래된 서울에 나타난 서촌의 분석은 탐구란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위이다. 너 문장이 너무 길고 네, 씨발 너무 네, 번역투다. 네, 그렇죠. 번역투다. 초짜 작가 새끼들이 초짜 작가라는 새끼들이 이제 글 처음 쓰기 시작할 때 요따위를 쓰면은 감성적으로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쓰죠 많이. 서촌은 어딘데요? 서촌이란 게 어딘데요? 수, 경복궁 옆이요.
그 북촌은 우리가 아는 그 북촌인가요? 그러니까 그 북촌이요? 그러니까 북촌이란 말도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북촌, 서촌 이렇게 나뉘는 건데 음, 서초는 보통 경복궁 옆을 말하는 거, 뭐 말하죠.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어, 청와대. 아, 그 근처가 서촌이에요. 네네네네. 우리 자 처음부터 모든 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다른 동물보다 무력하다. 특히 걷거나 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생존을 위협한다. 이것도 번역투네. 어,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니?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나 고개를 가누고 네. 앉고 물체를 짚고 걷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걷고 뛸 수 있도록 성장한다. 탐구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쉽고 가까운 것부터 탐구하는 것이 탐구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다. 탐구라는 문장이 지금 여기서 몇 번 나옵니까? 음, 앞쪽 뒤쪽 문장 다 포함해서 3번 나오네. 3번. 네, 세 번, 세 번. 그렇게 많이 반복될 필요는 없잖아. 네, 맞네요. 탐구하는 것이 따라서 쉽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탐구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요걸 없애면 되죠. 탐구의 첫 요걸 없애죠. 그 시작이 될 수 음, 있다라고 그냥 말해주면은 그것도 깔끔하겠죠. 네, 여기서 저자는 사람은 허공 속에서 살 수 없고 어떤 장소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역으로 장소 또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차가 난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탐구의 주제를 서울 구중 조선시대 왕조의 거주지로 시작했던 서촌으로 정한다. 지금의 서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다. 즉 사람들에게 어려운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저 어려운 공간이 아니어도 서촌에는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과 장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남은 흔적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다. 서초는 가까운 주제이면서도 탐구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공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가 있는 저자의 탐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문단은 마지막 문장 이와 같이 이 문장 빼고는 다 괜찮아요. 이 문장은 좀 아, 이질적이고 그 번역투 네, 느낌이 나는데 나머지 문장들은 나름대로 무난하다고. 근데 지금 네, 이 문단하고 앞에 문단들 사이에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네, 뭐 두 개의 인격이 글을 쓰니? 네? 인격 두 개가 글을 쓰니? 아니요. 같은 사람이 씨발 한 번에 글을 썼을 텐데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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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약간 왜 이렇게 다른가요? 왜 이렇게 다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썼는데, 이 부분은 번역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앞쪽은 그게 많다고 되게 그래요? 많아요. 되게 그래요? 많고 부자연스럽다고. 아, 무슨 그래요는 그래요요, 씨발. 그냥 그렇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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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달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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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잘. 이거 글 몇 시간 만에 쓴 건데 네? 글 이거 쓴 지 얼마 글 쓴 게 글을 이제 그 뭐예요? 그 쓴 시간이 얼마쯤 되는데 쓰는 시간은, 어, 몇 시간 걸렸냐고. 이 글을 전체로 쓰는데요? 다 쓰는데 몇 시간 걸렸냐고.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 동안 예를 들면 뭐 하루 써놓고 나서 다음에 못 켜놓고 뭐 한 달 뒤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세 시간 사이에 쓴 글인데 느낌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디서 뺏겨왔니?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네. 방송에 갖고 올 글은 똑바로 퇴고해 와야지. 네? 방송에 갖고 올 글은 똑바로 퇴고해 와야지. 어, 어, 아니면 잘 쓰든가 처음부터. 어, 네. 그 책 내용은 뭔데요? 지금 여기 요글만으로는 일단 책 내용이 잘 와닿진 않는데 네. 앞부분만으로는 그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인데요? 어, 사촌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어, 그 서촌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책 안 읽었어요? 네? 책 안 읽었어요? 아니요, 읽었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음, 왜 책 내용을 말을 못해요? 서촌이 그 경복궁이 엎이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경복궁 옆에 그 돌담길 있잖아요. 뭐 그런데 돌담길 옆에를 걸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풀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푸는데 음, 썰을 푸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 그랬지? 왜 자기가 본 내용 책 내용을 똑바로 얘기를 못해?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네가 본 책이잖아요. 네가 네, 본 책인데 근데, 왜 네가 똑바로 얘기를 못하냐고. 네가 글까지 써놓고는. 어, 죄송해요. 제가, 그러니까 잘 봐봐. 네가 분명 읽은 책이지. 그 네, 네가 그걸 가지고 글을 썼지. 네, 그럼 네가 그 책 내용을 얘기를 못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니? 아, 어, 어, 좀 당황해요. 당황스러워요. 자, 5분만 잠깐 쉽시다. 5분 네네네네. 5분 뒤에 다시 걸어주세요. 5분 뒤에. 네. 내가 지금 좀 많이 몰아붙였어요. 일부러 많이 몰아붙였는데 일단 이번부터는 글을 내가 아직 안 읽었으니까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일단 이따 5분 뒤에 해보기로 하고 일단 1번 부분부터 좀 봅시다. 지금 원래 저는 이제 글쓰기 첫걸음을 요렇게 진행하진 않는데 오늘 지금 그 번역추가 너무 많아요. 지금 글 내용은 문제가 없거든요. 글 내용 자체는 크게 일단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번역투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글을 쓸 때 성의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성의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사람들 글쓰기 첫걸음 시작할 때 항상 제일 처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번역투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게 많은 걸로 봐서는 좀 급하게 쓴 글 같기도 하고, 급하게 쓴 글 치고는 글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번역투가 많은 걸로 봐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친구 생각이 좀 많이 그래서 내가 몰아붙여가지고 꼬인 것 같아서 일부러 5분간 텀을 좀 줬습니다. 앞쪽 문행만 보자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의 서촌 이야기를 쓴 책인 것 같고, 일단 추측하기로는 오래된 서울이라는 책인 것 같거든요. 오래된 서울. 뭐요각이 뭐예요? 책 표시하는 요런 기호도 괜찮아. 좋아. 아주 좋아요. 아마 요 친구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요걸로 가지고 나한테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논문이나 책이나 뭐 이런 것들 구별하는 기호들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에 쓰는 글에서는 그냥 대충 쓰면 되겠지만은 요런,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형식을 지켰으면 좋으니까 제가 가급적인 그걸 말씀드리는 편인데, 그리고 히스토리아라고 이제 나오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뭐 사실 이게 난 히스토리아인지 뭐 게이토리아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난 헬라어를 못 읽으니까. 근데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붙여주면 이제 사람들한테 사실 훨씬 더 좋겠죠. 이 따옴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다른 세상과 격리시킨다 뭐 그런 역할을 해요. 감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러분은 헬라어를 모르는 분들이라면 요게 히스토리아인지 게이토리아인지 아니면 레지토리아인지 모른단 말이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기호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의미 없는 기호인 거예요. 이 사람의 글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기호긴 한데, 그리고 그 사람은 이 기호를 어떤 의미를 갖고 쓰긴 했는데, 의도하고 쓰긴 했는데, 여러분 이 기호가 여러분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지. 헬라어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면은 이 사람은 요런 걸 어떤 의도를 갖고 썼다는 걸 여러분한테 분명히 전달할 수 있으면서, 분명히 표현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요걸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니들이 무식하다라는 거를 감추는 용도로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에 대한 배려는 셈인 거지. 따옴표를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탐구라는, 그래서 일단 탐구라는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히스토리아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히스토리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헤로도투스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 한다 그러면은 탐구란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겠죠. 사실은 서울 서촌하고 서울의 서촌, 뭐 서촌 그게 무슨 동네인지 내가 알게 뭐예요. 난 대구 사는데 씨발. 뭐 서울 사는 거 자체가 벼슬이니까 막 자기들은 자랑스러워하겠지만은, 뭐 북촌 한옥마을 가봤다 그러면 막 사진 찍어 좋아하겠지만은 나는 별 관심 없거든. 근데 뭐 어쨌건 여기 유책은 서울 서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서울 서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헬라의 개인 헤로도토스가 왜 들어왔느냐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탐구에 대한 얘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걸 통해서 그때 사람들의 삶과 사건들, 기술, 전쟁 이런 것들을 그 탐구해서 적었기 때문에, 글로써 표현했기 때문에 헤로도토스의 역사, 히스토리아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되게 세련된 기법이에요. 글을 잘 쓴 겁니다. 글을 잘 쓴 건데, 글을 잘 썼는데요. 내용이 좋은데 시발 전부 다 이 시발 이이그 8할 정도가 전부 다 번역돼요. 그럼 글이 안 좋은 거죠, 사실. 내용은 좋은데 구성 성분은 쓰레기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뒤에 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 뒷문단도 좀 뭔가 이상해요. 번역2인 것하고 번역2가 아닌 것이 좀 섞여 있어요. 이 마지막 문단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요 첫 번째 문단은 일단 히스토리아라는 것에서 그 소재를 빌려온 건 되게 좋은 시도였는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이거를 완전히 자기 글로 표현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 실력이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아직 숙련도가 모자라거나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못 쓴 글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보다는 이 사람이 아무리 못 써도 니들보단 잘 쓰니까 니들이 이 사람 보고 예를 들면 얘는 왜 이렇게 못 썼니 그렇게 딸딸이시지 마시고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연결해 볼게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글쓰기 첫걸음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좀 들었니? 여보세요? 정신이 좀 들었니? 네. 책 내용이 어떤 건지부터 얘기해봐요. 그래서
네? 책 내용이 뭔지부터 얘기해 보라고. 책 내용이요? 일단 책 내용이 뭔지 알아야 이게 서평인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말이야. 아, 어, 서촌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서촌이 있는데 네네네. 그래. 거기, 예, 그, 레이어가 씌어 있잖아요. 레이어가 뭔데? 음, 뭐 그래야 되지? 여러 가지가 씌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씌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이 씌어 있다는 어, 거예요? 어, 아니 연산군하고 그 뭐예요? 그 파워 섹스 하던 궁녀가 씌어 있다는 거야 거기? 무슨 말이야 아니요, 도대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아니 왜 자기 생각을 오늘 표현을 못해? 어, 왜 그래 왜 그래? 어, 그니까, 층이라고 알죠? 층이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서촌에 네네네네. 상대성 이론 같은 거요? 네? 상대론 같은 거요? 네네네. 비슷해요. 아인슈타인에 뇌가 쌓여 있다고? 네, 비슷하게, 그, 여러 개의 층이 쌓여 그, 있으니까, 그 무슨 층이 쌓여 있는 건데? 어, 음, 레이어는 그런 말이죠. 그 포토샵에서 쓰는 말이죠. 네네네네. 그게 무슨 맞아요. 그게, 포토샵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층이 쌓여 있는 거냐고? 음,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왜 네가 읽은 책의 내용을 설명을 못해? 아, 어, 이건 뭐라 그래야 되지? 왜 왜냐면은, 왜 네가 읽은 책의 내용을 설명을 못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 제가, 제가 이해한 내용이랑, 그러니까 네가 이해한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근데 네네, 그걸 왜 입 밖으로 이해한, 표현을 못하냐고? 이해한 내용이랑,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내용이랑 약간 다를 것 같아서, 그건 다르든 말든 상관없어요. 네가 읽은 책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해 보라니까. 그러면은 쉽죠. 그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은 쉽죠. 어차피 네가 쓴 그러면, 서평인데. 그러면은 얘기할게요. 어, 뭔가 쌓여 있어요. 그게 뭐가 쌓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데, 음, 쌓여 있는데, 그,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층이 뭐가 쌓여 있는 건데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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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이래서 힘들어. 뭐가 쌓여 있는 거냐니까. 어,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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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다른 언어로 해도 돼요? 가수요, 뭔데? 어, 빵상으로 하지 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음,
아,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시간은 달마시안과 함께하는 글쓰기 첫걸음이지 달마시안과 함께하는 정신과 첫걸음이 아니에요. 네, 네. 이건 치료 클리닉이 아니라고. 그럼 잘, 잘, 네가 그냥 느낀 걸 표현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잘, 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층이 뭔가 쌓여 있다는 건 알겠어. 그게 네 감상이잖아, 그죠? 이게 네. 뭔가 쌓여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왜 그걸 네가 그 층이 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 하냐고. 너는 글을 정작 썼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어, 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되지?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난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못하냐고 그걸. 어떻게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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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암세포가 생깁니다. 자, 이 연결 아, 끊을 테니까 네, 너는 방송을 네, 들으세요. 네. 자, 2번 읽어봅시다. 일단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은 컴퓨터의 정보를 그래픽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여기서 CAD는 레이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레이어란 가상으로 제작한 투명 평면이다. 그리고 이 공간 위에 그리는 도형이 다른 레이어와 겹쳐지면서 그래픽을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CAD 프로그램인 포토샵의 PSD 포맷 파일에서도 레이어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 네, 서촌이요. 뭐 그 관련된 서평이라는데 일단 뭐 전체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포토샵에서는 하나의 레이어만으로 복잡한 그래픽을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복잡한 그래픽일수록 레이어가 여러 개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 그래픽만으로는 그래픽이 어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레이어를 하나씩 분리해서 분석하여야 한다. 저자가 소천에 대한 분석을 전개하는 과정은 이러한 레이어의 구성을 분석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요거 보면은 저자가 소촌에 대한 분석을 전개하는 과정은 요게 주어입니다. 요게 전체가 주어예요. 근데 주어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별로 좋지 않고요. 그 풀어서 써야 됩니다. 요 주어는 짧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자는 서촌을 분석할 때 레이어 구성 분석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풀어서 써야 된단 말이죠. 자, 저자는 아니 나는 그걸 그냥 그 레이어가 나도 뭔지 몰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나는 지금 이 친구 입에서 그걸 이끌어내고 싶은데 대답을 못해 오늘 유독. 자, 저자는 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레이어가 누적된 서촌이라는 공간에서 레이어를 분석해 나간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짚어볼 수 있는 물건과 장소에서 출발하는 기술 방식을 취한다고 밝힌다. 저자는 우선 서울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면서 남경이라는 도시가 기능했던 고려시대의 길부터 분석을 시작한다. 향교동부터 창의문까지 남경행궁이 있던 시절부터 있던 길로 추정되는 곳을 탐구한다. 그 뒤 본격적으로 조선시대에 왕족과 사대부들의 땅이 된 서촌을 분석한다. 초기에는 왕족이 거주하는 땅, 중기에는 사대부의 땅, 후기에는 송석원 시사를 비롯한 중인들의 풍류를 즐기는 땅인 서촌을 분석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가 남긴 레이어를 찾아본다. 서촌에는 여러가지 레이어가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과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고지도와 산수와 지적도를 바탕으로 서촌의 실제 지형과 비교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네, 이따 올리면 앞에 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청풍계의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 저자는 정선의 청풍계에 나타난 모습을 바탕으로 건물의 배치를 추정한다. 서촌에 쌓여온 과거의 레이어를 분석하는 것이다. 저자는 좁고 작은 길과 우물이라도 과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하는 치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저자의 탐구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2 냄새가 좀 나는데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리? 자, 첫째, 여러 매체를 타인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자의 작업 중 가장 인상 깊은 분석은 이인문의 송석원 시회도에 관한 분석이다. 저자는 이인문이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렸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박노수 가옥의 주변부터 시작하여 이인문의 그림과 일치하는 위치와 구도를 알아낸다. 작가의 위치에서 정북을 기준으로 10시 방향의 인왕산과 1시 방향의 북악산 사이에 약 90도 범위가 안녕하세요.
작가의 앵글이다. 이 분석에는 관점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여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남긴 자료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탐구를 진행할 때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고 정확한 탐구가 가능해진다. 이것도 번역도 냄새가 좀 나는데 괜찮죠? 일단 뭐 잡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둘째, 탐구에 대한 논의가 현대까지 확장될 수 있다. 저자의 전개 방식을 따른다면 서촌에는 지금도 레이어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언급한 탐구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얼핏 보기에 서울은 하나의 멈춰진 그래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분명 여러 레이어가 쌓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레이어가 쌓이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에필로그에서는 현재의 서촌이 카페촌으로 변신하는 중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는 우리가 서촌이 카페촌으로 변신하고 땅값과 집값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목격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인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우린 알지 못한 사이에도 탐구의 주체이자 객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오래된 서울을 발로 쓴 책이라 설명한다. 저자는 직접 서촌을 답사하면서 옛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수많은 근거들을 통해 흔적이 드러난다. 정확하지 않은 근거로 추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서촌의 모습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래된 서울은 탐구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자, 이 글은 정리하자면은 아마 지금 이 그 글쓴 친구도 보고 있을 텐데, 이 글은 정리하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아주 좋은 글이에요. 내용이 좋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말 그대로 좋습니다. 오래된 서울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인데, 뭐 오래된 서울이라는 책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여기 보면은 이 문단 2번 2장이 이제 잘 나와 있죠. 그죠? 2장이 잘 나와 있는데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요 글에. 일단 내용 자체는 다 좋습니다.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에는 번역투 문장이 엄청 심하게 드러나 있어요. 짧은 건 괜찮아요. 뭐 짧은 건 자기가 짧게 쓰고 싶은 게 짧게 썼겠죠. 그거는 괜찮아요. 엄청나게 번역투 문장이 심하게 드러나 있어요. 특히 첫 번째 문단은 더 그렇습니다. 엄청 그렇습니다. 문단 전체가 그냥 거의 다 번역투예요. 두 번째 문단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번역투 색이 좀 짙습니다. 근데 세 번째 문단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번역투가 조금 냄새가 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문장들이 쭉 이어집니다. 나쁜 문장들도 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요 글은 3시간 정도 동안 쓴 글이에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쓴 글인데 3시간 정도 글을 쓸 동안 글의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벌어질 수가 없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쪽 글은 엄청 안 좋은데 앞쪽 문장들은 엄청 안 좋은 뒤쪽 문장들은 좋다고. 또 잘 분석해놨죠. 그리고 또 책 내용을 막 그러니까 허투루 넘기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책 내용에서 그러니까 그 어디 그 책 제목이 뭐였지 아까? 오래된 서울이라는 책의 내용이나 분석 방식이나 아니면 써야 될 얘기들은 어쨌건 짧지만은 잘 써놓은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왜 문장이 그럴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2장에다가 멀쩡히 자기가 아까 내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놨어요. 도대체 층이 뭔데? 뭐가 쌓이는데? 라고 내가 아까 계속 물었잖아요. 책 내용에 대해서 먼저 물으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아까 가추존유님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묻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2장에다가 여기 적어놨거든.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면은 이 글을 다른 데서 뺏겨왔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친구는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내가 느끼기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럼 도대체 왜 이걸 대답을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냥 역사적인 충의가 쌓여있다 아니면 역사적인 사람들의 자취가 쌓여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그게 뭐가 어렵다고 나한테 그렇게 구사를 먹어가면서까지 대답을 못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아까 이제 앞쪽에 내가 그 번역투 때문에 앞쪽에 좀 많이 갈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핀치에 몰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많이 몰려 있다고 느껴서 이제 당황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그렇게 말을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데도 대답을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글 자체와는 별개로 좀 많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자기 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아니면 자기 글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못했거나. 내 생각에는 후자보단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읽은 것 같습니다. 다 읽은 것 같고, 그리고 글도 잘 썼어요. 저는 이거 글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엄청 위축돼 있어요. 위축될 필요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그래서 글쓰기 첫걸음은 좀 다른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어쩌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자 그러면 저는 6점이나 5점 주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번역 투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전반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평균에서 이제 6점 정도, 5점이나 6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면 보통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 글을 고치면은 이제 7점에서 8점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지만은 짧지만은 내용이 괜찮은 글입니다. 이따 얘기해 볼 거. 이따 얘기해 볼 거긴 한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방송 듣고 있겠지만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스스로를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네요. 글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말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요 방송은 그런 방송이에요. 아무튼 저는 서울에 족도 관심 없고, 그리고 서울시장이 아니지, 서울 총독, 서울 총독이 아니지, 그 서울 총통 박원순 선생한테도 이제 전혀 족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세빛동동산 만들고 이제 무직된 오세훈 씨한테도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건 여러분 서울 사는 분들 있으면 서촌 가가지고 뭐 신발을 벗고 걷든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뭐 옷을 보고 섹스를 하든 뭐 네 맘대로 하시고, 아무튼 뭐 그런 괜찮다, 뭐 그건 배제하고 그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 자, 그 뭐 글 전체적인 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멈춤 하시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글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은 글이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좀 저자가 자기 글에 대해서, 자기 글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죠. 자, 아까 뭐예요? 소빈번 하던 거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보고 좀 쉬다가 조금만 쉬다가 이따 또 방송 켜서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안내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싫어요. 저 카페 그런 거 개 싫어. 아유 씨발. 아유 씨.